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부진이 길어지는 이유는 전술적인 문제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전술적인 부분을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크로스 패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거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왼쪽에서 페리치가 볼을 받았을 때 중앙에 있는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공격수들이 페리치가 볼을 받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메르송까지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왜 이렇게 뛰어들어오냐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상대팀의 수비수들도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페리치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넓은 공간에서 페리치가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페리치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경합을 이겨내고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려준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갔던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공권 싸움에 차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크로스를 경합하는 숫자가 많아진다 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리치에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토트넘의 의도된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페리치가 볼을 잡을 때 중앙에 있었던 공격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요.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팀 수비수들도 반대편으로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페리치는 아주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 한 명과 1대1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페리치가 어쨌든 돌파를 시도하고 여기서 돌파가 된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박스 안에는 많은 선수들이 페리치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경합하는 선수의 숫자가 꽤나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이 애초에 제공권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전방 3톱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이 주전 3톱 중에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케인 단 한 선수밖에 없고요. 넓게 생각해봐도 오른쪽 윙백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 중앙에 있는 호이비에르나, 스킵 혹은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봐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케인 한 명밖에 없거든요. 물론 케인의 제공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페리치의 크로스가 올라오고 케인이 헤더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자주 나왔었고 그 공격 패턴으로 토트넘이 실제로 승점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이 선수들은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의 장점을 크로스 패턴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이 지난 경기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페리치가 볼을 잡았을 때 정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토트넘이 크로스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이 공간으로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뒤로 돌아뛰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여기서 보다 다양한 공격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반대편에 손흥민이 있는데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간다면 이 넓은 공간을 토트넘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공간을 두고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만 반복을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콘테 감독이 하고 있는 크로스 위주의 전략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인터밀란에서는 이 전술로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인터밀란 시절의 경기를 보면요, 토트넘의 경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최전방에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있는데 인터밀란이 루카쿠와 라우타로 쪽으로 볼을 보내주죠. 그리고 라우타로 쪽으로 볼이 흘러가는데요, 이때 반대편에 있는 윙백, 현재 토트넘에서 페리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슐리 영이 빠르게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우타로가 볼을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애슐리 형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반대편에서 애슐리 형이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밀란 시절부터 콘테 감독이 잘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한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애슐리 형이 반대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 이때 인터밀란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인터밀란 선수들이 애슐리 형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상대의 수비수들을 애슐리 형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겠죠. 아까 토트넘의 공격 방식처럼. 그래서 애슐리 형이 측면까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이때 인터밀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크로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공격 패턴을 보면요, 토트넘의 아까 봤던 공격 패턴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인터밀란이 득점하는 패턴이 어떤 장면이냐, 콘테 감독이 자신의 SNS에 이 장면을 올려놓으면서 내가 생각한 최고의 공격 패턴이다 라면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던 공격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고 토트넘에서도 똑같은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밀란 시절에 콘테 감독이 페리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콘테가 이 사이드라인에 있죠. 그리고 페리치가 볼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앙에 있는 루카쿠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루카쿠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한 명을 안쪽으로 유인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에서 페리치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서 페리치의 돌파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페리치가 돌파에 성공한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격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죠. 그런데 이 전략이 인터밀란에서는 왜 통했냐? 인터밀란에서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루카쿠와 라우타로입니다. 애초에 인터밀란은 제공권에 강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루카쿠, 라우타로, 여기에 더해서 때에 따라서는 미드필더 라인에 베시노, 갈리아르디니, 이렇게 키가 크고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박스 안으로 선수들을 많이 밀집시킨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도 정말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토트넘은 애초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에메르송 로얄, 호이비에르, 스킵, 벤탄쿠르, 미드필더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케인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중앙에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페리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장면은 매우 좋은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측면에 머물러 있으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해야 되는 플레이고요. 토트넘이 저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칭찬을 받을 만한 플레이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 공간으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넓은 공간에서 페리치가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측면 수비수가 급하게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토트넘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현재 토트넘이 상대 수비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페리시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만 넣어줄 수 있다면 곧바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페리치의 성향이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 자체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페리치가 측면 돌파를 할 때 공격수들은 안쪽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다 보니까 페리치가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리블 돌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치는 페리치대로 측면 돌파를 하고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페리치와 손흥민의 동선이 겹치면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크로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크로스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넓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크로스도 올리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도 보내주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야 상대 수비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토트넘은 너무 일관적으로 크로스만 올리고 페리시치의 돌파만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비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너무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제공권에 강점 있는 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패스가 안 오니까 손흥민의 장점은 또 살리지 못하는 공격 패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컨디션 자체가 좋지가 않고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인 부분까지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손흥민이 컨디션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내려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가고 있고 페드로 포로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면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포로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지난 시즌에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른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볼을 치고 나갈 수도 있죠.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로 슈팅을 하든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볼을 몰고 가서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양쪽 측면으로 모두 볼을 몰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매우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모우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 손흥민이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볼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내려가서 플레이한다 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난 경기는 모우라가 내려와주기 때문에 손흥민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모우라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모우라가 볼을 끌고 올라와 주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모우라가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모우라가 드리블해서 올라갈 때 상대 수비가 모우라에게 쏠리면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사실 이러한 장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좋은 장면이거든요. 손흥민이 내려가서 볼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역에서 볼을 기다렸다가 볼을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에너지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온전히 쏟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좋아하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는데 터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둘러싸면서 결국 손흥민이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손흥민이 볼을 잡자마자 상대 수비가 달려들기 전에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이미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지난 경기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졌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지난 시즌에 비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 자신과 맞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반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요, 손흥민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공간 침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장점이 잘 나타나는 장면들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에게 토트넘이 볼을 보내주고 히샬리송이 옆에 있는 모우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모우라에게 볼이 떨어지는 순간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우라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고요. 여기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정말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서 모우라의 패스가 약간 길게 떨어지면서 이 공격이 마무리가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손흥민에게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공간 침투의 역할을 맡기면 손흥민 선수가 곧잘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당장 웨스트햄전에서 이러한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맡았을 때는 그래도 잘하는 플레이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토트넘이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손흥민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사실은 토트넘에게도 좋고 손흥민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이상할 정도로 콘테 감독이 크로스 패턴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크로스 패턴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단점만 부각되고 자신의 장점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손흥민의 부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손흥민을 위해서라도 콘테가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야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빨리 끝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